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자격증 시험 과목 가운데 소방전기 일반과 그다음에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미리 주로 이 교수님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전기 일반부터 그 용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입니다. 전원. 뭐 전원이다 그러면 전기의 원천 뭐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원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예요. 어디다가 어떤 전기적인 장치나 또는 전기적인 시스템, 설비 뭐 이러한 곳에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발전기 같은 거 또는 이제 전지, 우리 전지 많이 알죠? 그런 것도 하나의 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하입니다. 부하라는 게 뭐냐? 회로에서 회로가 있어요. 회로는 이제 이렇게 전기가 다니는 이런 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회로에서 전력을 갖다가 이렇게 소비를 해요. 대부분 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전기 용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재원을 이렇게 보면 뭐 소비 전력이 몇 와트다 이렇게 나와요. 뭐 소비 전력이 10와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 전력이 10와트 아워다 이렇게 되면 아워는 시간이죠. 시간 1시간 동안 10와트가 전력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전력을 소비하는 부분이 바로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기적인 기계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기 이제 뭐 카메라가 있었다. 그러면 저 카메라도 지금 계속 전기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류.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고들직자죠. 똑바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전류.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요 지점이 제로고, 요렇게 가겠죠. 어떤 크기가 있어요. 크기. 이 크기가 있는데, 이 크기가 이렇게 똑바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바로 직류다. 그리고 직류는 DC라는 이제 약어를 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류는 A시라는 이제 그런 약어를 쓰는데 시간의 변화. 이제 시간 요게 이제 시간이에요. 요게 시간. 이렇게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 시간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크기와 방향 이렇게 여기가 크기가 이제 제로인데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방향도 각도도 이렇게 달라져요.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1초가 시간당으로 봤을 때 이렇게 1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1초가 있으면 또 똑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그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는 교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 발전기에서 나오는 거는 교류예요. 교류. 그다음에 전지, 우리 그 전지 있죠? 전지도 건전지도 있고 축전지도 있어요. 그죠? 축전지도 있어요. 이런 전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직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란 말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옵니다. 전압은 뭐냐 그러면 직역적 표현이 전기적인 압력이에요. 전기에서도 이렇게 압력이 있어요. 그러면 전압이라고. 물의 압력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압. 공기 압력은 기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기체 압력 같은 거. 그렇듯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압력이에요. 그래서 전기 회로에 이렇게 전류를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한마디로 이렇게 고전이가 있고
저전이가 있는데 고전이에서 저전이를 이렇게 빼주면 전이 차이가 생기죠. 이 전이의 차이를 갖다가 같은 말로 전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자, 전압은 기호가 대문자 V고 또 단위도 요게 단위예요. 근데 대문자 V를 썼는데 읽기는 V라고 읽지 않고 볼트 이렇게 읽어요. 자, 기전력. 뭐 기는 일으킬 자예요. 전력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힘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의역적 표현은 아니고 직역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전력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만들어 주는 그러한 것을 힘을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호는 E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이제 단위예요. 단위. 낮이 V로 썼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읽기는 볼트라고 읽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전류입니다. 전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하의 흐름, 이동이다. 흐름은 이동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어요. 전하라는 게 뭐냐? 전기적 성질을 띈 거예요. 양전기, 음전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하의 흐름을 갖다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이제 단면을 통해서 단면을 통해서 단위 시간당 흐르는 뭐 전하의 양, 얼마만큼 크기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요 기호는 요게 대문자 I예요. 대문자 I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단인데 A라고 써졌죠. A를 갖다가 A라고 읽지 않고 암페어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 많죠. 뭐 반항하는 게 저항 아니에요? 대항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흘러가는 하는데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그런 게 이제 저항이에요. 그래서 자, 물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들이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저항은 지금 보면 이제 낮이 R로 이렇게, 그러니까 레지스턴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니셜들이에요. 그래서 낮이 R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단인데 요게 지금 보면 그리스 문자예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게 이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오메가예요. 대문자. 이게 대문자 오메가인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스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요 오메가를 갖다가 뭐라고 읽느냐, 저항에서는 옴이라고 읽어요. 옴 또는 그리고 옴이라고 합시다. 그냥 옴 이렇게 읽습니다. 단위. 그 다음에 이제 저항기. 저항을 가지고 있는 기계기구예요. 저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그 시스템을 또는 회로를 구성할 때 이런 저항기들이 좀 필요해요. 자, 전기회로에서 이런 전기적 저항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로 요소. 요게 이제 저항기인데, 역시 뭐 저항이니까 R로 표기하고 단위는 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구조 원리 같은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감지기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접점이 있어요. 이렇게 감지기고 이런 것도 이제 접점인데, 요 배선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제 배선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시험을 할 때 시험을 하기 위해서 도통 시험을 해요. 도통 시험.
잘 통하고 있는지, 전선이 잘 끊어진 곳은 없는지 이런 시험을 하는데 이게 정상인데도 여기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항기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저항기. 그러한 것들이 저항기예요. 요 저항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저항기인데 이거를 기준에서 기술 기준,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종단 저항이다. 이렇게 종단이라는 건 뭐예요? 끝부분에 있는 저항. 사실은 이제 저항기 그래야 돼요. 그런데 종단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컴퓨터 이런 이제 회로기판들을 이렇게 보면 그 회로를 갖다가 컴퓨터 회로를 갖다가 구성할 때 보면 그렇게 저항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둥그스름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요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색깔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항기입니다. 자, 인덕터. 자, 인덕터는 요거죠. 유도기전력을 기전력 배웠죠. 지속적으로 전압을 만들어주는 힘이 기전력이에요. 근데 유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도가 된 그런 기전력을 형성할 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가 인덕터인데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유도기전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자 유도 현상이라는 거야. 근데 이 전자 유도 현상은 이렇게 이제 코일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코일. 그러니까 코일을 가지고 어떤 이 기기 장치를 만든 거예요. 장치를. 이러한 것이 인덕터입니다. 이렇게 유도기 전력을 계속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인덕터. 그 다음에 커패시터를 다른 말로 축전기 또는 콘덴서 이렇게 얘기해요. 콘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저장하는 장치예요. 저장하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거죠. 이렇게 전하를 모아두는 장치.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저장 장치. 모아둔다는 것은 저장이라는 뜻이죠. 저장을 하는 그런 장치.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정전기에 대한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커패시터 또는 축전지, 콘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리액턴스를 보도록 할게요. 리액턴스. 자, 리액턴스는 교류예요. 우리 교류 배웠죠? 교류. 교류는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크기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렇게 흐르는 걸 교류라고 그랬죠. 그 교류에서 저항이 있었죠. 그 교류 저항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바로 리액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액턴스는 대문자 X로 표기하고요. 역시 단위는 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리액턴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용량 리액턴스가 있고 유도 리액턴스가 있는데 이 유도 리액턴스는 이렇게 코일에서 그러니까 인덕터죠. 용량 리액턴스는 커패시터, 콘덴서에서. 이 콘덴서는 표기를 할 때 이런 기호로 표기를 해요. 이렇게. 자, 여기와 여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런 콘덴서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자, 용량 리액턴스는 콘덴서예요. 충전장력이 아니라 리액턴스. 그래서 리액턴스니까 X를 쓰고 콘덴서니까 커패시터 아래 이렇게 C라고 붙여요. 그리고 단위는 옴입니다. 자, 유도 리액턴스는 이렇게 X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도 그러니까 인덕터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L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L을. 그래서 이렇로 XL로 표기를 하고 역시 단위는 저항이니까 옴의 단위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임피던스는 자, 회로는 교류회로예요. 직류가 아니고 교류회로에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임피던스다. 그래서 이 말이 임피던스라는 게 뭐냐?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정도니까 저항이죠. 그래서 저항은 저항인데 임피던스는 저항이라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라는 저항이 있어요. 리액턴스라는 저항. 그래서 이 저항과 리액턴스를 갖다가 합해 놓은 저항이 총체적인 저항이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이렇게 기호를 Z로 표기를 해요. 그리고 단위는 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면 임피던스 Z 이렇게 돼요. 저항은 R이잖아요. R. 근데 리액턴스는 X잖아요. 그러니까 X. 근데 얘를 더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R 플러스 X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요 저항하고 요 리액턴스는 방향이 틀려. 방향이 틀려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복소부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플러스 요게 이제 J죠. 소문자 J예요. J. 근데 원래는 이제 복소수에서는 복소부호를 갖다가 이미지라고 그래, 이미지 넘버라고 그래가지고 I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소방,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그러니까 소방이 아니고 전체적인 전기에서는 요 소문자 I가 뭐냐 그러면은요, 요런 거를 순시전류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I 다음에 J를 쓰고 요게 이제 복소수에 나오는 복소부호가 됩니다. 요게 이제 이미지 넘버예요. J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항과 그 다음에 리액턴스에, 그래서 교류회로에서 총체적인 그러한 저항 성분이 임피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덕턴스입니다. 컨덕턴스는 우리 저항이 있었죠. 그 저항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컨덕턴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저항의 역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컨덕턴스인데, 컨덕턴스는 이렇게 G, 대문자 G로 표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단위가 옴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옴을 써보면 이렇게 돼요. OHM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옴 그러는데, 옴일 때는 기호가 이거였잖아요. 근데 얘는 오메가 기호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옴의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MH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읽을 때는 모 이렇게 읽어요. 모. 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컨덕턴스는 요 뒤쪽에 어드미턴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드미턴스의 실수부예요. 요거예요. 요게 이제 실수부야. 요런 게 실수부. 뭐 여기가 이제 허수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임피던스일 때죠. 그러니까 임피던스일 때 실수부는 저항 R이고 허수부는 리액턴스 X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 그리고 직류에서는 저항의 역수다. 이렇게. 그것이 컨덕턴스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를 모두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서셉턴스가 나와요. 서셉턴스. 자,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다. 리액턴스의 역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리액턴스가 X인데 이렇게 역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B, 이렇게 대문자 B로 표기를 하고, 역시 단위는 옴을 거꾸로 해놨죠. 그러니까 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모 해도 되고 모오 해도 되고 뭐 관계는 없어요. 자, 어드미턴스입니다. 자,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임피던스 Z죠. 요거의 역수. 이렇게 된 게
어드미턴스예요.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기호는 이렇게 Y로 표기를 하고 역시 단위는 오메가 옴을 갖다가 거꾸로 해서 모 이렇게 해도 되고 모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Z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Z가 R분의 1. Z가 뭐라고 그랬어요? R 예를 들어서 플러스 JX다 이렇게 되면 R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플러스 JX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R분의 1이 뭐였냐? 컨덕턴스 G고 X분의 1이 뭐였냐? 서셉턴스 B고 그래서 플러스 JB 요게 이제 Y다 이렇게 되죠. 뭐 천천히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다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임피던스 역수고 따라서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원을 그릴 때 이렇게 전지 같은 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전지 같은 거네. 이렇게 이제 직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직류 전원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교류 전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교류 전원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직류가 됐든 교류가 됐든 끝에 이렇게 이제 부하가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얘도 이제 이렇게 해서 부하가 이렇게 있죠. 부하가. 근데 부하가 뭐라고 있어요? 전력을 소비하는 장치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전력을 소비를 하는데 교류인 경우에는 이렇게 직류는 유효전력은 교류에서도 나올 수 있고 직류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무효전력은 교류에서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이렇게 합해 놓은 것이 피상전력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유효전력만 있어요. 유효전력. 그러니까 유효전력이 기호가 뭡니까? P. 그러니까 기호로 표기하는 게 쉬우니까 이렇게 P만 있어요. P. 그리고 단위가 뭐예요? 와트. 이렇게 되죠. 근데 교류에서는 요 부하가 R도 있고 X도 있잖아요. 요 R에서는 이제 P와트가 되는 거고 유효전력이 발생하고 요 X 리액턴스에서는 무효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무효전력은 뭐예요? PR. 이렇게. 기호는 PR. 그리고 단위는 VAR이라고 쓰는데 읽기를 바 또는 바 뭐 이렇게도 읽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유효전력과 요 무효전력을 합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요게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상전력은 이렇게 PA로 표기를 해요. PA. 이렇게 PA. 그럼 PA는 어떻게 되냐? 유효전력에다가 무효전력을 합해 놓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서로 이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이렇게 더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복소수로 그래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J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P 플러스 JPR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건 이제 뭐 차츰 이제 나중에 본 거기에서 배우시면 되는데 하여튼 전원에서 부하로 실제 소비되는 전력. 그래서 요거는 R에서의 소비되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R에서. 그다음에 무효전력은 실제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데 소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X에서 리액턴스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얘기해요. 근데 이 리액턴스라는 게 XL도 있고 XC도 있잖아. 유도 리액턴스도 있고 용량 리액턴스도 있어요. 거기에서 모두 소비되는 전력들은 무효 전력입니다. 자, 피상 전력은 교류의 부하,
또는 전원의 용량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 교류 전원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PA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되느냐? 지금 보면 요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나지 V가 볼트, 나지 A는 암페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볼트 암페어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게 피상전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방전기 일반 용어는 마치고, 자,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자, 먼저 수신기예요. 수신이죠. 이 기는 기계기구니까 수라고 하는 거 받는다는 거죠. 신은 신호, 어떤 시그널, 신호를 받는 기계기구. 이게 수신기예요. 근데 신호를 이렇게 주는 게 어떤 건가 그랬더니 감지기나 발신기 또는 중계기, 이러한 곳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거예요. 수신을 해서 그럼 뭐를 하는 건가 나타내는데, 이게 화재에 대한 화재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또 뭐 또 해줘? 경보, 알려주는 거예요.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기계기구가 수신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중계기도 있고 감지기도 있고 발신기도 있죠. 그래서 중계기란 게 뭔가 그랬더니 감지기나 발신기 또는 그 먼저 감지기가 뭔가 그러니까 감지기가 이거예요. 화재일 때 발생하는 열이라든가 연기라든가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는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신기에 알려주는, 발신하는 그런 장치예요. 이게 이제 감지기야. 그 다음에 발신기라는 게 뭔가? 얘는 여기가 특징이에요. 수동. 마찬가지야. 화재 발생의 신호를 수신기에 알려주는데 이거는 사람이 직접 해야 돼. 이 수는 손수자야. 사람이 직접 발신기를 눌러가지고 보내야 돼. 자,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지기나 자동이죠. 발신기는 수동이죠.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정기적 접점 등의 어떤 작동에 따라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감지기, 발신기가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뭐 쉽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신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 이렇게 감지기가 있었어요. 감지기가. 근데 요 사이에 이렇게 중계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신기. 여기가 이제 수신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중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기호가 이게 중계기야. 이렇게 중계기. 요게 이제 발신기예요. 요게 감지기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중계기라는 게 이렇게 감지기라든가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신기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런 정기적 접점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신호를 받아. 발신기로부터 또는 감지기로부터 이렇게 신호를 받아. 그래서 수신기 쪽으로 신호를 주는 장치. 이게 중계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경보라는 게 뭐냐. 시각, 볼시자죠. 본다는 뜻이야. 시청, 보고 듣는 거. 청은 듣는 거. 시는 보는 거. 그러니까 시각, 경보를 해주는데 대부분 경보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듣게, 청각적 효과를, 청각적인 거를 이용을 하죠. 그런 이제 듣는 그런 경보 장치인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듣는 것에 장애가 있어요. 그럼 못 듣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는 것으로 경보를 해주는 그런 장치가 시각 경보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재 신호를 이제 시각 경보기에다가 전달을 해서 어떤 장애가 있어요? 청각적인 장애가 있어요. 듣는 그런 장애가 있어요. 이 장애인에게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경보를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몸만 이렇게 불을 이렇게 탁 점등만 시키면은
경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멸 형태다. 전멸의 형태라는 게 뭐냐면 점등과 소등을 반복한다. 쉽게 얘기하면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 반복한다. 깜빡거리는 거죠.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해서 시각적 경보를 하는 게 시각 경보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누전 경보기. 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설 전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설 전류를 발견을 해서 알려주는 장치가 누전 경보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류기. 이 누전 경보기가 누설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느냐? 이 변류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누설 전류를 자동으로 검출을 해서 수신기, 수신부에다가 보내송자야 이렇게 송신을 하는. 그래서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네. 이거를 수신부에다가 보내는 그런 장치가 변류기예요. 그다음에 탐지부는 뭐냐 하면 가스 누설을 탐지하는 거야. 가스 누설을. 그래서 이제 이 가스 누설 경보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가스 누설을 탐지를 하는 거야. 탐지를 해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장치가 탐지부인데 어디 쪽으로 신호를 보내느냐? 중계기라든가 수신부 쪽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 가스가 누설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러한 것이 탐지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탐지를 할 때 탐지부와 수신부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일체형으로 돼 있는 것을 단독형이라고 하고, 가스 누설을 탐지할 때 이렇게 탐지부하고 수신부가 분리돼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분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 벨 설비.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릉 울리는 경종을 얘기해요. 따르릉 울리는 게 경종이야. 그래서 화재 발생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데 뭘로? 경종으로. 이렇게 해서 경보하는 설비가 비상 벨 설비다. 반면에 이제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여기서는 이제 사이렌을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사이렌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사이렌을 통해서 울리는 거죠. 사이렌이. 자,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계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경보도 하고 화재를 감지도 해요. 자, 화재 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하나의 기계기구로 단독으로 감지를 해서 자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뭐가 있냐? 음향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보도 하는 거예요. 자, 단독으로 감지하고 경보를 해주는 그런 기계기구. 요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다. 그래서 뭐 열을 감지하는 것도 있고 연기를 감지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유도등. 화재가 발생을 해서 경보 설비가 작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이 유도하는 등화를 따라 가지고 대피를 해야 돼요. 피난을. 그래서 유도등은 이거예요. 피난 유도.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화. 뭐 등 그러니까 뭐 저렇게 많이 보죠.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등인데 이렇게 이제 정상 상태에서는 이제 상시 사용되는 전원을 상용 전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상시 사용되는 전원. 즉 우리가 여기에도 막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등들이 전기적 기계기구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 게 이제 상용 전원이에요.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비상 전원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도등은 이런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피난을 유도하는 등인데, 만약에 이제 상용 전원이 정전이 됐다. 그러면 그 안에 축전지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비상전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전환이 돼서 켜져가지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 등화가 유도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유도등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통로 유도등이 있고, 객석 유도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구 유도등은 이렇게 이제 출입구, 피난구라든가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 이런 곳에 설치하는 유도등이에요. 통로 유도등은 복도, 계단, 그다음에 거실 이러한 곳에 피난을 하는 통로에다가 설치한 그런 유도등이 됩니다. 객석 유도등은 이제 우리 영화 상영관 같은 거면 객석들이 있죠. 극장이라든가 그러한 곳에 객석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유도등이 객석 유도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도 표지인데 피난구는 똑같은데 유도등이 아니고 표지죠. 표지라고 하는 건 뭐냐? 등은 아니에요. 등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 용도는 같아. 근데 장치는 틀려. 표지예요. 이렇게 유도 표지, 유도를 하는 표지로 돼 있어요. 등이 아니고. 그게 이제 요 피난구 유도등과 피난구 유도 표지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등인데 얘는 유도 표지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용도는 같아요. 이렇게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라든가 이렇게 피난구라든가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요 피난구 유도 표지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정기적 전원 장치가 없어도 동작을 한다는 거야. 비상 조명등,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조명등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정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끊겨요. 정전이 돼. 이때도 이렇게 안전하게 원활하게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명등을 갖다가 자동으로 점등시키는 이러한 것이 비상 조명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에요. 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정전이 됩니다. 정전. 그러면 안전하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상 조명등이 켜져 있으면 그런 조명이 밝혀주니까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는데 또 이제 용도별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숙박 시설이었다. 그러면 이제 객실 내에 저러한 이제 휴대용 조명등 또는 이제 거실, 구획된 사무실이었다. 이런 곳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휴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조명등을 사람이 직접 가지고서 잡아 당기면은 빠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점등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휴대해서 조명을 밝히는 그런 조명등이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자가 들어갔으니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정전시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비상이죠. 비상시라는 게 화재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정전이 되면 이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밖으로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전압을 배웠잖아요. 전압. 이 전압에는 이렇게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특고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직류에서는 자 여기가 소문자인데 킬로예요. 요게 읽을 때 킬로 K라고 읽으면 안 되고 킬로는 10의 3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의 3승이니까 1000을 의미해요. 10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5 킬로볼트, 이게 볼트예요. 킬로볼트는 1500볼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하인 거를 직류라고 그래요. 그러면 직류로서 저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류일 때는 1킬로볼트, 즉 1000볼트 이하인 것을 저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고압은 뭐냐? 일단 직류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류는 1.5kV, 교류는 1kV를 넘어야 돼요. 초과라고 하는 것은 넘는다는 거예요. 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냐? 7kV, 즉 7000V 이하. 이하는
7000V와 같거나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범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전압이 고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7kV를 넘어버렸다, 초과 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7001V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전압의 범위가 특고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용어는 주로 이제 비상 콘센트에서 좀 그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 나오게 돼요. 자, 뭐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방 전기 일반과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좀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아무쪼록 이 용어를 가지고 본 학습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